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생왕입니다. 예, 금일은 올해 이제 2019년의 마지막 날이고요. 예, 오늘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증시를 좀 마감한 한 해입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2019년 마지막 장 마감 시황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제 장 초반과 중반에 2200선 위에서 있다가 장 막판에 좀 물량이 나오면서 2200포인트 아래로 좀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들어왔었지만 좀 차익 실현 물량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2197포인트 선에서 좀 마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뭐 대주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제가 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을 필두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이면서 1.3% 상승하면서 거의 약 67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2019년도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 섹터들이 좀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유럽의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오늘 조금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라든가 CATL 등 전기차 대표주들이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2020년에는 유럽의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레벨업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스모 신소재, 상신 EDP, 뉴인텍, 에코프로, 첨보 등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또한 이제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관련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중국인 입국자 회복세가 이제 지속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좀 상승을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중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이제 수치를 보하면 26% 정도 증가하면서 중국인의 이제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좀 모습입니다. 16년도 사드 배치 이후 이제 16년도 이제 고점, 사드가 이제 배치 이전에 있던 고점 대비 약 73% 정도 수준까지 현재 지금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은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JTC, 신세계 등 좀 면세점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요. 클리오 코리아나 아모레 퍼시픽 등 화장품, 또한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전일 어제였었죠. 정부에서 이제 안산, 울산, 전주, 완주의 수소 시범 도시를 선정하면서 이에 따라 좀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JNK 히터라든가 뉴인텍, 세종공업, SPR셀 등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내년에 이제 우리 1월 일정을 잠깐 알아보고 가실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폐장을 했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휴장을 하시고 2020년 1월 2일 날 국내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9시가 아니고 1시간 늦춰진 10시에 개장을 해서 폐장 시간은 동일하게 오후 3시 30분에 이제 마감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이제 이전에 발표한 대로 85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전격 인하를 합니다. 이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이제 수입이 되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관세가 인하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에 이제 1월에 관련된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 제가 조금 개괄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S맥이죠. S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미 이제 금호 HCT 예, 주가 취득 결정 모멘텀 때문에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오늘 재차 한번 지지 라인을 강력하게 예, 돌파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90원 정도 이 라인을 지지를 받아야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기술적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1190원 정도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신다면 위에 약 1500원 정도 선에서 저항이 있으니까 참고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예, 오늘 또한 또 웅진 관련주들이 예, 좀 매각이 되면서 슈팅이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웅진과 오늘 웅진 싱크빅 등이 오늘 좀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었었는데요. 예,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한 19% 시작을 해서 예, 고가를 찍고 조금 저가 수준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갭을 좀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좀 저항의 라인이었었던 2,900원 정도를 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이전 고점인 3,400원까지도 슈팅을 좀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2,9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갭을 메꾸러 가는 그런 가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65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웅진 싱크빅과 웅진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오늘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중에 또 알리코 제약이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내년에 이제 학회들이 또 있었죠. 예, 학회 같은 개최 기대감 그리고 또 저점 매수 속에서 오늘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약 한 10%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미 10월 달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종목에는 기술적으로 이제 12,600원 정도를 이제 지지를 받아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기술적 상승이 좀 일어나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고점이 15,000원 정도를 예, 돌파하는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그게 돌파된다면 2차 목표로 한 17,000원 정도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15,000원의 벽을 지속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못 든다 그러면 좀 박스를 그리면서 좀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또 덕산 하이메탈이 내년 업황 기대감 지속 등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서 오늘 좀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저희가 11월 달에 이 상승했던 종목을 이미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기술적으로 6,500원을 이제 지지받고, 이제 7,200원, 이전에 이제 1차 고점을 좀 뚫고 나서 다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오늘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려면 7,200원 정도를 지지를 이제 받아야, 다시 한번 위에 있던 8,000원대를 한번 넘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다시 한번 이게 7,200원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박스 구간 아래 6,500원대까지도 한번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었죠. 유바이오 예, 로직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학회 개최 기대감과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이 되면서 오늘 이전에 7,450원의 저항 라인을 오늘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제 저항으로 했었던 7,450원을 지지를 받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한다면 8,000원대 즉 넘어가서는 이제 8,800원까지도 한번 열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 주가가 우상향으로 지금 바닥에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오늘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좀 쌍거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오늘 또 마이크로 컨택소리
또 오늘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단기 고점을 오늘 뚫어줬었죠. 4,450원을 뚫어주면서 예, 오늘 4,800원 한 5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5,000원, 1차적으로 5,000원 정도에서 이제 5,050원 정도에서 저항 라인이 있다. 그리고 그걸 뚫어준다면 다시 5,500원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것 또한 어느 일정 부분 시간 동안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오늘의 이제 저항 라인 뚫어졌던 부분이죠. 4,400원 정도를 지지를 받아야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반대로 4,450원이 빠진다면 주가는 지금 아래에서 상향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오늘 또 오스코텍이 오늘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오스코텍 이전에 좀 저항 라인에 했었던 오늘 22,500원을 좀 강력하게 뚫어준 모습입니다. 이 또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글이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오늘의 저항이었던 22,500원대만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위에 25,500원의 저항과 그 위에 슈팅이 나온다면 28,000원까지도 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겠습니다. 또 ABL 바이오 이전에 또 같이 제가 이제 이번 영상, 저번 주에 영상을 보시면 이제 내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관련돼서 뽑아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었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23,200원을 뚫어준다면 강력하게 위에 있던 27,0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갈 확률이 있다. 오늘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은 팔았지만 소량의 기간이 좀 들어오면서 3일 연속 오늘 저항을 좀 뚫어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000원을 지지받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기술적으로 27,000원 정도 부분까지도 여력이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실 분들은 이제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이제 학회라든가 저점에서 조금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지금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 저항 라인을 좀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오늘 좀 상승 마감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224일선에 위에서 지금 좀 오늘 걸려 있었죠. 이제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그 다음 라인이 이제 17,000원대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번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반대로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700원을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그 아래 13,500원 지금 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사이를 잘 지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략을 해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오늘 2019년이지만 제약 바이오주를 비롯해서 특징주들이 많아서 조금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루벤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었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거고, 이제 뭐 펜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 적자였었다가 분기 실적과 이제 올해 19년도에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약간 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실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승했던 뭐 종목인데요. 오늘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던 주식인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적인 부분, 즉 이제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뭐 직장인 분들이나 수익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1월 달에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거래량 없이 기간 조정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전의 고점을 좀 강력하게 뚫어줬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노린다면 3,720원, 예, 그쵸? 3,700원, 3,800원에서 3,720원 정도를 좀 지지를 받는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4,000원대 부근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반대로 3,720원이 무너진다면 아래에 있는 3,400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오늘 또 그 이제 중국 관련주였었죠. 그래서 면세점 관련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좀 슈팅이 나오면서 이전에 좀 박스건들 한 3,000원에서 3,600원에 지속되는 박스권을 좀 강력하게 이제 뚫어주면서 이전에 저항 라인인 4,000원을 이제 벽에 맞추면서 약간 좀 꼬리를 단 모습인데요. 오늘 그동안 수급이 그렇게 안 들어오다가 기간이 12월 20일 날 좀 들어오고 나서 오늘 좀 약하지만 약간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투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이었었던 3,600원을 여러분들이 지지받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보여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오늘의 이제 저항 라인이었었죠. 4,000원 정도를 1차 목표 뚫어준다면 한 4,400원 정도를 2차 목표로 이제 보유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소형주인데요.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조금 거래량들이 들으면서 매집한 흔적, 그리고 1차와 2차 파동이 나와서 2175원에 지금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지금 이런 우상향의 모습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1,9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전 저항 라인인 2,150원까지도 열려 있다. 기술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지금 아래에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또 1750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쇼박스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좀 상승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좀 쌍거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이죠. 그래서기 때문에 3,700원대를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해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4,000원 초반대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33일선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미 그동안의 매물 소화를 조금 하고 나서부터 12월부터 조금 자유롭게 매집했던 흔적들이 나오면서 약간 상승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전 저항 라인을 뚫어줬던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좋은 종목들, 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이전 저번 주에 좀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오늘 그동안에 약간의 좀 박스권을 좀 뚫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좀 수금이 좀 들어왔던 신풍제약도 여러분들 한 7,000원, 6,900원대가 지지를 받고 아래에 지금 추세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과 7,000원을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단기적으로 7,75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8,000원 초반까지도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 주가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하향을 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기관의 수급은 없지만 뭐 외국인의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같이 내년에 이제 5G라든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 종목 또한 15,500원 정도, 이전에 이제 고점이었었죠. 이 15,500원을 이제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을 가지시고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그렇게 되자면 2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오늘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번에 뭐 실적이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되지만 이미 그게 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었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3일 동안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수급이 들어왔었고,
예, 12월 초에 약간 좀 매물을 좀 소화했던 과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한 8,000원 중반을 지지를 받는다면 8,000원 중반과 8,000원과 8,500원 사이를 여러분들 지지 받는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길게 보다는 224일선인 한 만원 정도 선, 만원 초반 부분까지 한번 목표로 갖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좀 이끌었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좀 많이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같이 좀 상승에 동참을 하면서 2200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00선에 다다랐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게 좀 마감을 했다 생각을 했었고 다가오는 2020년에도 여러분들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모두 고생을 하셨고요. 2020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년 1월 2일 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